네, 다시 왔습니다. 이제 수강생 감상편입니다. 첫 번째로 올려주신 분이 정미진님인데, 정미진님 항상 이렇게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감상편 써주세요. 아주 좋게 평하셨어요. 오헨리 단편선을 보는 것 같이 짧으면서도 문체가 경쾌한 단편이다. 문체가 경쾌한 건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문장 좋아요. 문장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왕이면 오헨리 소설이나 꽁트 장르처럼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으면 재미있었을 것 같다. 뭐 결벽증? 갑자기 결벽증? 근데 결벽증이 앞에 문학적 장치로 이렇게 냉장고하고 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전이라고 보기는 좀 그럴 거예요. 여기 정미진님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둘의 절친 인증이라고 하는 게 현의 엄마는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도 늘 한결같았다. 나는 현의 집에서 먹고 자고 쉬었다. 라는 문장 외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이 얼만큼 절친인지. 그런데 그렇게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질환지교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생활이 어려워진 모양이었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희도 현의 사생활, 현의 집안 내력, 집안의 경제 사정 이거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질환지교예요, 그죠? 둘은 서로의 근황도 잘 공개하지 않는데 중마고우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정미진님 지적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성향이 다른 두 친구가 어떻게 서로의 인생에 관여할 정도로 친해졌는지 에피소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요거는 아까 발제장하고 같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외모와 남자의 정신이 팔린 현에 비해 착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경은 남자 문제로 현의 전화를 피하기도 하고 훈수를 두기도 하는데 매번 남자 문제로 경이 현의 전화를 피한다고 했다. 도입부의 전화를 피하는 것은 구성상 현이 네 번째 남자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했다. 시간 상황의 흐름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한 게 아니라 대부분 수강생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뭐 헷갈린다. 아까 얘기했죠. 시간 구성이 잘못된다고. 제목이 서정적이므로 아주 질환지교를 꿈꾸며 서정적이라고 했어요. 예. 다른 제목으로 수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죠. 예.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제목과 지금 이 소설 속의 내용은 안 맞아요. 유기영님도 이제 그런 제목 얘기를 하십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렇다.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좋았던 부분 오랜 친구인 현이 만나는 남자들과의 갈등을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오랜 친구인 현이 만나는 남자들과 현과의 갈등 현실감이 있다. 그 유기영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저는 이건 현실감보다는 그냥 서술이에요. 그리고 말로 얘기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독자가 아 맞아 진짜 이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못하게 딱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래서 헤어졌다. 그래서 현실감 있게 묘사한 건 아니죠. 그냥 직접 말을 해버렸으니까. 누가? 서술자가. 누구 말을 빌려서? 현의 말을 빌려서. 때로는 현이 직접 말하게 하는 거죠. 아, 뭐 때문에 헤어졌어? 어떻게? 어차피 걔는 남편감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걔는 다 좋은데 키가 너무 작아. 외모가 너무 깬다. 이런 식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려요. 두 사람은 관계를. 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해버리죠. 누가? 현이가. 혹은 서술자의 입을 빌어서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과의 갈등이 현실감 있게 묘사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술이 되어 있을 뿐이죠.
아쉬운 부분. 40을 훌쩍 넘긴 화자는 남자관이나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 서서히 겉도는 느낌이 맞아요.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이가 사귀는 남자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화를 안 받는다. 1년 동안 이렇게 전화도 안 받았다고 했다면은 도대체 그럼 경희는 어떤 연애관, 어떤 결혼관이길래 이렇게 하냐 이거죠. 물론 유추할 수도 있죠. 현이하고는 반대될 거다. 물론 뭐 가정적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현모양처라든가 아니면은 뭐 남자하고 비록 저 없이 사는 사람이라도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다음에 뭐 학벌이 좀 뛰어나지 않더라도 둘이 이렇게 사랑하면은 서로 노력해가지고 알콩달콩 살림살이 하나 둘 모으면서 이렇게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여자다라고 현의 반대 입장에서 현이하고는 반대되는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정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독자가 그런 거 추정할 수가 없죠. 작가가 어느 정도는 비춰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유기영님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40을 훌쩍 넘긴 화자는 도대체 연애관, 결혼관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게 드러나야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냥 절교도 하고 절교하고 1년 동안 전화도 안 받았다는 게 설득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겉도는 느낌이라는 이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겉도는 느낌. 그 다음에 경희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생활이 공공한지 몰라도 연애는 나에게 사치였다. 한 줄로 경희의 삶, 재정 상태,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죠 우리가 독자들이. 그래서 연애는 나에게 사치였다라고 경희가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경희의 삶, 경희 집의 어떤 경제 상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왔어야 돼요. 그냥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과외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대학도 겨우겨우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1년에 옷 2벌 가지고 나와라. 여름 옷 1벌, 겨울 옷 1벌, 운동화는 다 헤어질 때까지 신고 뭐 그런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아등바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경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무래도 현을 도와주기엔 아직 이른가 보다의 의미가 뭐냐. 중마고우 친구가 결혼 후에는 모든 관계가 끝나야 하는지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을 놓아주기엔 아직 이른가 보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것은 현이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놓아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저 결벽증 있는 남자니까 찬 건지 차인 건지 모르지만 아직은 결혼을 못 하게 됐어요.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현을 놓아주기엔 이른가 보다라고 한 거는 그렇다면 그 속뜻은 결혼하면 놓아준다는 거 아니야. 여자들은 결혼하면 끝인가요? 사람 나름이죠, 그죠? 이게 대부분 여자들 얘기들은 그래요. 여자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여자들이 친구들하고 잘 사귀다가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그렇게 좋아 지내다가 결혼을 하면은 좀 이렇게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도 그래요, 남자는 뭐 결혼하고선도 뭐 친구들하고 만나냐? 그건 아닙니다. 남자도 어떤 경우에는 결혼한 이후로 친구들하고 이렇게 소원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남편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해를 하죠. 아니 남편이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만나러 간다는데 그거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내, 그런 아내 있겠죠? 또 그런 아내 말을 듣는 남자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내가 여고 동창을 만나는데 대학 동창을 만나러 나간다는데
남편이 그거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남편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남편의 말을 받들어서 여자가 친구들 안 만나는 그런 남자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 유경님은 그 속도까지 지적을 하시는 거야. 중마고 친구가 결혼 후에는 모든 관계가 끝나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을 놓아주기엔 아직 이른가 보다의 이 문장을 의도가 왜 그러지? 이렇게 유기영님은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밀하게 깊게 생각하는 독자도 있다는 거. 제목 질환지교를 꿈꾸며와 소설의 내용이 연관성이 적어 보인다. 단순한 고향 친구인 나는 현의 남자친구에 대한 상담 역할 이외에 나의 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죠? 질환지교의 본뜻인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 그렇죠.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발제자도 지적했고. 소설가 유한진의 시에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있어 기시감이 있어. 근데 유기영님 착각하셨어. 유한진은 저 소설가가 아닙니다. 유한진은 시인이에요. 시인. 그리고 수필집도 몇 권 냈죠. 그래서 유한진을 소설가라고 얘기했는데 소설가는 아닙니다. 유한진이 소설도 썼나?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유한진의 시에 질환지교를 꿈꾸며가 있어서 기시감이 있음 이런데, 예, 질환지교를 꿈꾸며는 유한진의 수필집 제목 이름이에요. 저 시가 아닙니다. 수필집 이름이에요. 수필집 제목이 질환지교를 꿈꾸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질환지교를 꿈꾸며 수필이 한 편 들어있죠. 그래서 그 수필을 이제 수필집 제목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아닙니다. 질환지교를 꿈꾸면 시가 아니고 수필입니다. 수필집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기시감이 있음 이랬어요. 기시감. 예, 기시감이라는 거는 내가 처음 간 건데, 처음 간 장소인데 언젠가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건지 처음 먹는데 어디선가 먹어본 느낌이 드는 거. 그걸 기시감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요즘 그 한자를 모르니까 여기 기자가 요게 이미 기자예요. 이미기. 요 볼시자죠? 볼시. 그럼 뭐냐면은 어디선가 이미 본 것 같은 느낌 이런 뜻이에요. 기시감이라는 게. 그래서 요 근래 이 기시감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는 걸 내가 몇 번 들었는데, 기시감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유경님은 이런 한자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최초의 경험인데도 분명히 최초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와본 것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전생에 내가 여기를 와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기시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기영님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여기서 지금 저 소설가 뭐 유한진 시 이렇게 잘못 말했지만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환지교를 꿈꾸며 시인가 수필인가 소설인가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질환지교를 꿈꾸며야 그러니까 괜히 익숙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기영님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신 분 꼭 기억하실 거, 질환지교를 꿈꾸면은 유한진의 수필 제목이 있고 수필집 제목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유한진은 시인입니다. 뭐 요즘 시인이나 소설가나 수필 이렇게 다 많이 쓰시니까. 그다음에 김은주님. 김은주님은 1인칭 관찰자 시점 소설. 다 대부분 이제 관찰자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찰자보다는 그냥 주인공 두 사람, 현이하고 경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저 김은주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물론 간결한 문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이야기가 진행된다. 말솜씨 좋고 핵심 정리 잘하는 친구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네. 그런데 화자인 경과 현은 삶의 가치관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현이 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경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일은 없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현이 경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경의 생활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했다예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남자를 사귀어도 어떻게 저런 남자를 사귀냐? 아니다. 내가 볼 적에는 경희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런데 저 현이는 네가 사랑을 몰라 이러면서 계속 사귀잖아요. 저 돌아서죠. 그래서 제목에 나오는 사자성어 질환지교의 유래를 찾아보니 이렇다. 그러니까 한쪽이 기운 듯한 경과 현의 사귐을 굳이 제목과 연결지어 생각한다면 이 소설은 질환지교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듯하다. 기분 주니 꿈보다 해몽이 좋네. 그죠? 그 다음에 소설의 마지막 문장. 또 그렇죠. 마지막 문장. 아무래도 현을 도와주기에는 아직 이른가 보다일 거라니 그 생각이 들어진다. 그만큼 어렵다. 질환지교를 이루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여기 저 질환지교를 아주 설명을 쭉 하셨어요. 김은주님이. 질환지교의 지는 지초라는 난초를 이룬다. 아까 유재훈님도 얘기했죠. 속설의 지초의 꽃말은 희생이고 난초의 꽃말은 아름다움이니까 그런 거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현이 자기 쪽으로 동화되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무의식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환지교로 꿈꾸며를 쓰신 분이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생각했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40이 넘도록 사귀어도 쉽지 않은 질환지교. 특별히 통하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깊이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니고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을 주고받지 못해도 지낼 만한 사이. 비록 서로의 존재가 소소하고 어긋나더라도 제목처럼 꿈을 꿀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사람끼리 관계 맺기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한 작품이다. 좋게 평가시를 하신 것 같아요. 김은준. 네, 박은준이. 문체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다. 아까 얘기했죠. 몇 번 강조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문장 자체는 괜찮아요. 문장은. 그다음에 결혼할 뻔했으나 마지막에 반전이 나와서 재밌었다. 질환지교를 꿈꾸며와 이 소설이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경과 현의 우정에 대한 짤막한 일화가 들어갔으면 더 좋다. 아까 그 얘기 몇 번 나왔죠. 아마 발제자 그 다음에 저 유기영님도 그렇고 뭐 아까 저 정미진님도 그렇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있어야 된다. 즉 경과 현이 이 정도로 가깝다. 진짜 질환지교와 같은 사이다. 이런 것을 독자들이 느끼게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60쪽에서 현이 2, 3년 전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꽤나 높은 등급으로 인정받았다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정보회사에서 굉장히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학벌이 아주 좋다거나 아니면 미모가 출중하다거나 아니면 재력이 단단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이 아주 멋진 직장이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자들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부록을 넘겼어요. 지금 부록을 넘겼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러면 38일 거 아니야. 38살 먹은 처녀가 결혼정보회사에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게 납득이 안 가요. 38살 먹은 여자가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진짜 뭐 미스코리아거나
얼굴이 몸매가 아니면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사라든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집안이 빵빵해가지고 뭐 강남에 뭐 빌딩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38, 9 된 여자가 결혼정보회사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74쪽에서는 경과 현의 나이가 부록을 훌쩍 넘겼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현은 40이 넘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것 같다. 아 맞아. 부록을 훌쩍 넘겼다고 그러니까 2, 3년 전이면은 40 넘은 나이에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거 아니에요. 69쪽을 읽으면서 경과 현의 나이를 20대 후반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40대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앞부분에서도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언급이 나오면 어떨까요? 그렇죠. 저도 읽으면서 뭐 29, 30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40이래. 10년이 붕 떠버리는 거야. 왜 그래요? 네, 시간 구성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그때의 그 이야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 여담인데 결혼정보회사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서 높은 등급 받잖아요. 그 높은 등급 받는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 저도 회원이었으니까 무료 회원 가입했거든요. 혼자 사는데 누가 연락해가지고 정보회사에서 저한테 흔히 해서 컨택이 왔었어요. 다 돈 벌려고 하는 속셈이죠. 김재영님, 문장이 쉽게 읽히는 점이 좋았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느낌입니다. 김재훈님이 정말 좀 예리하겠다. 요거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쉽게 읽히는 것은 좋은데 뭔가 모르게 전체적으로 힘이 빠진 느낌이다.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면서 기네. 맞아요. 질환지교를 꿈꾸면데 아까 누가 그랬어요? 이거는 현이의 배우자 찾기. 어떤 거야 도대체? 경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혹은 어떤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극히 부족해서 아리송하다. 그렇죠. 아주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죠.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 계속 얘기한 겁니다. 구성상 시간의 흐름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예, 제가 그랬죠? 시간 구성 잘못했다고. 에피소드에 있어 구체성을 높이고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성을 높인다.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성을 높인다는 건 무슨 말인지일까? 이거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성을 높인다? 이해가 안 가는데. 시간의 흐름을 서사적인 줄거리, 인물, 사건과 다 잘 결합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분리해서 독립성을 높이면 시간의 흐름 따로, 사건 따로, 인물 따로 이거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건과 인물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이런 것을 독자가 느끼게끔 해줘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성 높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마 김재훈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걸 거야. 그렇죠? 조금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정수현님 늘 이러셔. 늘 이렇게 줄거리 쓰시고. 근데 줄거리 쓰시고 나서 감상이 짧아서 그렇죠? 감상이 짧습니다. 네, 역시 문체 얘기했어요. 문체가 깔끔하다. 이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술자가 경희가 이혼남이라는 게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싱글이라는 게 분명해서 좋다느니 친구를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면 저런 생각을 할까 싶다. 혹시 질환지교를 비꼬는 말일까? 근데 아마 현이가 전에 소개해준 거 첫 번째 남자가 어떤 저거였잖아. 유부남이었잖아.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만나서 이제 결혼할 뻔 하다가 유부남 때문에
이제 헤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혼했다, 혼자다, 싱글이다 는 게 낫다는 건지, 그냥 이혼남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서 나 싱글인 거는 확실하다고 얘기한 거니까, 글쎄 그런가. 아, 그런 여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뭐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식의 차이니까. 그 다음에 1인칭 시점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저 정수현님이 알아두실 거, 이거 만약 시점을 바꾸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용이.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이의 어떤 배우자 찾기, 혹은 뭐 현이의 연애담, 이런 것을 저 경희의 입장에서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면은 그야말로 잘못하면은 현의 남성 편력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지금 이 소설을 쓰신 분은, 이 작품을 쓰신 분은 현의 남성 편력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술자를 친구인 경을 통해서 현의 여러 가지 단점, 남자 관계를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해서도 질환지교가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어떤 바람, 이런 게 표현되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하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다음에 황선홍님은 또 이 제목도 얘기했어요. 반어적 표현이 아닐까. 질환지교가 아니니까 질환지교로 꿈꾸며 그런 친구가 되긴 어렵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현이하고 경이하고가 질환지교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질환지교로 꿈꾸며라고 한 게 아닌가. 황선홍님 그렇게 반어적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와요. 전체적으로 문장이 짧아서 그런지 경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속도감 있게 술술 읽겠다. 이건 뭐 다른 수강생들도 다 한 얘기인데,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고 현은 2명의 남자를 만났는데, 물론 그 사이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나도 그녀도 이제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라 해서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저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한 게 아니라 대학생 때,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남자들을 사귀었어요. 그 중에서 경희가 바라봤을 적에 아, 저건 현희의 남자다 라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만큼 현희가 깊게 사귀었던 사람, 그 깊게 사귄 정도를 경희가 알 수 있게끔 그런 남자는 2남자였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는 월급쟁이라서 싫다고 그러고,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뭐였죠? 못생겼다고 그랬나? 갑자기 생각 안 나. 어디 갔지? 뭐 때문에 싫다고 그랬는데, 네. 그거를 봤을 적에 대학 졸업하고도 이제 남자들 사귀었겠죠? 사귀었으니까 나이를 좀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소설 속에 나오는 문장 내용으로만 보면은 5년 전에 2년 전에 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거고, 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현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결혼이 아니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3년이 흐른 다음에 결혼정보회사에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나이 해봐야 30인데. 그래서 부록을 훌쩍 넘긴 나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을 쓰신 분이 부록이라는 단어를 30세로 생각했다면 맞아요. 맞는데 부록은 40세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연애를 길게 한 것 같지도 않았고 29살에서 30대 초반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이를 먹은 느낌이었다. 이게 왜냐하면 시간 구성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그런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건들, 그런 서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이 글을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소설을 쓸 사람이 불혹이라는 단어를 30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겠죠, 그죠? 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불혹이라는 거예요, 불혹. 불혹. 이거 40세입니다, 40세. 그럼 30세는 뭐예요, 30세? 저희 공자님께서 15살부터 했어요. 15에 뭐하고 30에 뭐하고 그 다음에 40이고 50이고 60이고 70이고 이랬어요. 15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15에? 여러분들 저 뭐죠? 고등학교 때 지금 80년대 90년대 고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지학사 알죠? 지학사 하이라이트 참고서. 그래서 15세에 지우학하고, 그러니까 뭐야, 학문의 뜻을 두고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0세에 립하고 30세에 홀로 쓴 거예요. 30세. 그 다음에 40에 불혹하고 50에 지천명하고 60에 이순하고 70에 종심소욕하여도 불류군이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심이라고 그래요. 종심. 그러니까 종심소욕하여도 불류군이라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더라. 부끄러워지도 않았다는 거죠. 70에. 그럼 80은 뭐라고 그랬었나? 네, 80은 없어요. 왜? 공자님이 80까지 못 사셨어. 그래서 알아두세요. 블록은 40세고 30은 리립이랬어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이대로 얘기하는 거, 이거를 많이 쓰는 게 요거 40하고 50하고 60이죠. 50은 뭐 지천명이잖아. 60은 이순이고. 네? 이순은 뭐예요? 귀가 부드럽다는 거죠. 아이고, 이순. 그다음 70 종심이라고 그래요. 종심. 미끄러워가지고 종자 이렇게 씁니다. 종심 소욕 불류군이라. 그래서 종심 소욕 불류군에서 종심만 따가지고 70에는 종심, 60에 이순, 50에 지천명, 40에 불혹, 30에 이립.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고 지우학하고 30에 이립 홀로 서고 뭐예요? 30에 이제 스승을 떠난 거예요. 하산해라 뭐 이렇게 했죠. 스승이 하산해라 그래서 혼자서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학문으로 얘기하면 박사학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0에 이립했다는 것은 30에 홀로 이제 연구하게 됐다는 것은 아주 이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일찍인 거죠. 어쨌거나 이거 괜히 얘기했네. 이거 괜히 이 글 쓰신 분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우리 뭐 상식으로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이 글을 쓰신 분이 40을 불혹으로 생각하고 쓴 건가? 그건 아닐 텐데, 만약에 아니라면은 불혹이다, 40세다, 10년이 갑자기 비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 아무래도 현을 도와주기에는 아직 이른가 보다는 몇 번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아직 현은 남자 보는 눈이 멀었고 내가 옆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질환지교를 꿈꾸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나이하고 직업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서 두 인물의 성격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빨간 줄 막 치고 막 못 쓰고 그래요. 여러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첫
문장이 이게 전화가 왔다. 현의 전화였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아마도 1년 전쯤. 여기서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1년 전쯤이라고 하는 지금이 언제예요? 첫 번째 내가 썼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마지막 만나고 나서 1년 동안 안 만난 게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해준 두 사람. 두 번째 누구예요? 저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 그 사람한테 나중에 저 사기당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염려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으니까 거기서 1년 동안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희가 어머니가 쓰러져서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갑자기 현희 어머니 돌아갔을 때 생각, 현희 어머니한테 놀러 갔을 때, 병문안 갔을 때, 그 다음에 현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생각하면서 현희한테 전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해보는데 여기서 보면 나는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기억을 천천히 더듬어 보았다. 근데 마지막 날 구체적인 사건이 없어요. 어떤 뭐 삐졌다거나 뭐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 구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어느 날 밥을 같이 먹으면서 현이 말했다. 나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어. 라고 얘기하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언제로부터 2년 전, 3년 전. 이거 없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어머니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긴 대목이 뭐냐면은 세 번째 남자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남자 이야기가 제일 긴데 거기 73쪽하고 74쪽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대화하고 서술을 팍 합쳐놨어요. 이거 몇 번 얘기한 건데. 예. 뭐 하긴 그 얘기 듣고 나서 이거 작품 쓴 게 아니니까. 예. 조심하시고. 그 정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시간 구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저도 지적을 했지만 시간 구성 때문에 이 작품은 팍 떨어져 버려요. 요것만 잘 고치면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 강의입니다. 6월 23일 마지막 작품입니다. 77쪽의 트라우마. 발제자는 정미진 님이에요. 정미진 님 뭐 워낙 잘하시니까 아마 잘 해주실 거예요. 일요일까지, 감상은 월요일까지. 아시죠? 네. 오늘은 여기서 끝냅니다. 오늘 영상 2개. 다음 주에 만납니다.